선거의 결과 우려하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의석이 122석, 무소속, 여권 무소속 7명을 영입한다 하더라도 129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29석에 설사 이 안철수 국민의당을 합친다 하더라도 38석밖에 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167석인데요. 이 167석을 가지고 개헌이 가능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여권 내부에 비박과 친박 간에 땅을 갖지 못할 일이 생기면 아마 비박들이 떨어져 나가서 안철수 당이나 또 더민주의 일부와 개헌을 시도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던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 새누리당과 안철수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치더라도 16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167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있는데 180석이 넘어야 뭘 할 수가 있는데요. 167석으로 양당이 과연 서로 간의 입장을 맞추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이 더민주 편을 들었다가 새누리 편을 들었다가 이렇게 할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전적으로 대부분의 의석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호남 자민연화된 호남 정당입니다. 그럼 호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권의 본거지인데 이 야권의 본거지에서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입장을 맞추어서 개헌을 한다든가 또 각종 법안에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요, 호남 정당화 되었기 때문에 동교동이나 지금 원 탈당파 의원들을 이번에 재당선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금처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안철수의 실제 가장 큰 주주는 호남 정서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안철수 당은 앞으로 이 더민주와 더불어서 야권 내부의 주도권을 놓고 또 자기 대권을 놓고 선명 경쟁, 강경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더 크지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개헌이나 국회 선진화법 등을 이렇게 봤을 때 개헌은 물 건너갔고 국회 선진화법을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맞춰줄 리도 없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소수 여당으로서 다수 야당들을 상대해 가야 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기 대권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자기 대권 구도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새누리당 패배에 책임을 지고 오늘 아침에 사퇴했습니다마는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 또 상향식 공천을 고집하면서 부산 등을 비롯해서 영남의 공천을 저렇게 만든 행태 그리고 수도권에서 대참패한 행태 등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본인은 뭐 당대표에서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매진하겠지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새누리당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낙선했습니다. 서울의 오세훈, 또 안대희, 대구의 김문수, 충남의 이인재 등 주요 대선 후보군들이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사실상 대선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거의 전멸하고 김무성 대표조차도 당선이 되었지만 자기 지역구에서 겨우 50%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도 대선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50대의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같은 사람들과 또 새로운 대선 주자를 발굴해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였고요. 황교안 총리가 또 거론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간의 어떤 행보로 봐서 대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반기문 대망론 외에는 현재로서는 별 대선 카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에서 불임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박 비박 간의
공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친박과 비박이 아마 오늘 오후부터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경제 정책 등에 관해서 개혁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행태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패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부터 관심사는 7월달 당권을 놓고 또 친박이 누가 차지하는가를 가지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당선자들을 보면 친박이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영남 지역이 당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걸 가지고 결국 친박에서 최경환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세우는 핵심들이 대표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 두 번째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틀에서 지금까지 가져오던 창조경제, 초이노믹스,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 이번에 나온, 또 더 나아가서 경제 관련 법안 통과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게 아니라요. 뭐가 문제인지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중산층과 서민을 향한 턴이 없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향후 노무현 정권의 말기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본인이 던지는 선구수들이 탄핵까지도 통하고 하니까 탄핵 때 원내 과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열린우리당이 2004년에 얻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오만해지면서 망해갔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런 참패를 겪고도 여기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요, 이후에 겪게 될 일은 대선 패배를 넘어서서 아마 앞으로 영원히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을 갖다가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지 공천 잘못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도 또 당권 싸움에만 매몰된다면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적극 개입해서 상향식 공천을 막고 본인의 중심으로 개혁 공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잘못 이끌고 간다면 살생부 파문이 터졌을 때, 녹취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모두 제거하면서 한마디로 공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요. 죽도 밥도 아니게 김무성 등 비박과 공천을 나눠먹는 과정을 이항구를 통해서 방치했습니다. 유승민 공천을 놓고 애초 처음부터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시간을 끌어오면서 그깟 맹분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부분에는 대통령을 지지율 중심으로 관리해오고자 한 접근들의 형태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에 이기고 단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메타는 아닙니다. 지지율은 그야말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대부분의 언론의 여론조사가 다 틀린 것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 부분에 집착할 부분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당과 정책을 끌고 가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은 임기도 무탈하고 또 약간의 업적도 남길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간다면 아마 남은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이렇게 좋지 않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